포토맥 포럼 6월 특강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김소량 명예교수께서 시니어를 위한 보약운동이라는 주제로 귀중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 교수께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PhD in Science 학위를 취득하셨으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교육처장, 예술체육대학 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체육계의 주요 단체에서 중임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모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사께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선양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이제 아주 영주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서 잠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데 점점 여기 버지니아에서 머무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강의 제목은요, 시니어를 위한 보약 같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운동 안 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그 운동이 때로는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콕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그런 운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자마자 기가 팍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우리 이영목 회장님 사모님을 뵙고 저기 이대 무용과 저는 체육과 출신이고요. 무용과 선배님이시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70 조금 넘으셔서 한 5, 6회 선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 선배님을 오늘 한번 모셨어요. 여기. 그러면서 비슷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내 나이를 알아요?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세는 잘 모르고요. 70점 넘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나 8학년 남았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처럼 또 여러분처럼 캘린더 에이지,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자연히 나이 먹는 걸 우리가 캘린더 에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캘린더 에이지는 8학년이지만 실제로 피지올로지컬 에이지, 생리적인 에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보이는 면이 아주 젊으신 분을 요즘 뭐라고 얘기하면 화두인데요. 슈퍼 에이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퍼 에이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80%는 슈퍼 에이저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슈퍼 에이저는 또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2007년도에 노스웨스턴 대학의 알츠하이머 연구팀에서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새는 나이는 캘린더 에이지는 비록 8학년이지만 실제로 뇌의 어떤 그 활성도라든가 생리적인 연령은 50대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액티브한 시니어를 슈퍼 에이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이렇게 매달 그 포럼도 나오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안치과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운 책도 쓰시고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을 우리가 슈퍼 에이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런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지식을 조금 공유를 해드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와가지고 딴 거는 모르겠는데 눈이 좀 나빠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생되는 정상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조금 늙어가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나 잘 생생하게 잘 지내지 이렇게 또 느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번 팍 꺾어지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느끼실 때도 또 있으실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노쇠라고 얘기합니다. 노쇠.
그러니까 노화는 생리적으로 조금씩 크게 변화 없이 지나가는 걸 노화라고 하면, 노쇠는 내가 느끼는 거야.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온몸이 찌뿌둥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꼭 짚어서 일어나고, 이럴 때를 우리가 노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쇠는 대퇴사두근, 대퇴사두근 저 앞에 무릎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쇠퇴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요. 앞쪽 허벅지의 대퇴사두근과 뒤쪽에 햄스트링이 약해지면서 무릎을 펴고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이 힘들어지고, 이로 인해서 집에만 있는 치과가 반복되면 약 34.9%의 시니어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목사님 좀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 노쇠의 주요 원인은요, 좌식 생활이에요. 제가 이제 딸이 공부를 해서 여기 와 있는데, 제가 이제 딸이 여기 오고, 그때는 현직에 있어서 못 오다가 리타이어를 하고 왔어요. 공항에서 보고 반가워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어머 너 왜 이렇게 살쪘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렵게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여기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맨날 잠 못 자죠. 식사 불규칙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뭐 앉아만 있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근데 퍼지기만 한 게 아니라 체력이 너무너무 약해져가지고 쩍하면 막 그냥 코피 흘리고, 쩍하면 뭐 감기 걸리고. 그래서 제가 야, 공부 1년 늦게 졸업해도 돼. 건강이 최고야.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끌고 스파르타식으로 그레이포레스트를 산책을 했어요. 제가 아침마다.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쇠의 주요 원인은 좌식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요, 제일 좌식 생활의 비율이 높은데, 전체적으로 현대인들이 하루 평균 7.7시간을 앉아서 보낸대요. 근데 시니어들은 약 9.4시간 이상을 이제 앉아서 보낸대요.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옛날에는 이렇게 막 직접 나가서 농사로 짓고 사냥하고 이랬지만, 요즘 이제 주로 앉아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노쇠가 점점 빨라진다. 아까 노쇠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허벅지에 있는 대퇴사두근, 또 엉덩이는 대둔근, 햄스트링 이런 게 약해져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자꾸 이게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좌식 행동의 반대 개념이 말하자면 신체 활동의 액티비티인데요. 여기에는 일상적인 움직임도 들어가요. 운동은 그럼 밖에 나가서 막 헬스 가서 막 땀 흘리고 뛰고 막 그냥 막 무거운 벤치프레스를 하고 그래야지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일상적인 움직임. 저는 어쩌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예요. 진짜 어쩌다가. 막내 며느리인데, 사실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쭉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큰 며느리는 아무래도 좀 역할이 많잖아요. 또 제가 막내 며느리인데, 어쩌다가 시어머니하고 큰 며느님하고 여기 뭐 전화를 하실 분 안 계시니까 같은 단지에 사셨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돌아가시기 전 괜찮았는데, 돌아가시고 둘이 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마트에서 보면 큰 며느리가 싹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서 전화가 와요, 저한테. 예, 내가 혈압이 높아가지고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되겠다 막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또 큰 며느리 만났구나 싶어가지고 불이 나게, 네 어머니 제가 가서 혈압 재드릴게요. 그러고 가면 도와주시는 분이 벌써 문 열어주면서 눈을 컵뻑컵뻑해요. 제가 다 알죠. 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높아요? 하나도. 정상이에요. 130에 한 80 정도 정상인데 150 가까이 됐네. 막 좀 이렇게 오버를 해드리면서 왜 그러셨어요? 무슨 일이셨어요? 그러면 말도 봐라 그 X가. 그러면서 말이 막 길어지는 거고 제가 막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걱정을 하다가 제가 이제 잠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애 학교가 너무 먼데 제가 데려다 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깐 이사를 가야 돼서 그거를 말씀드리러 갔다가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죠.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두고 가면 둘이서 매일 다투고 내가 금방금방 못 오는데,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제가 어머니 제가 이만저만해서 잠깐 2년 동안만 강북에 이사가서 애 학교 옆에 살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벌써 목소리가 그러시니까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 가실래요? 이런 거예요. 정말 남편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 그럴까? 이러시면서 그러면 내가 짐은 다 두고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뭐.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서 그래도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집이 있으시니까 가끔은 가시겠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왔어요. 그럼 남편한테 여보 내가 오늘 사과 쳤어. 그랬더니 남편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말은 안 해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걸렸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모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80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길어도 5년에서 10년 모시면 안 되겠나. 내가 2년 있다가 우리 집으로 또 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모시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104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꼭 제가 24년을 모셨는데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느끼고 배운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르신 강의를 할 때마다 자꾸 우리 어머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정말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기척이 잠깐 난 것 같은데 안 나오세요. 놀라가지고 다치신 어디 아프신가 해서 제가 이제 어머니 방에 가면요 자리에서 빨딱 일어나시는 법이 없으시더라고. 침대에도 안 주무세요. 혹시 떨어질까봐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주무시는데 딱 눈을 뜨면 두 다리를 계속 바깥으로 돌리시고 안으로 돌리시고 다리끼리 발끼리 부딪히는 거 있죠? 그거 하고 발끝을 쫙 폈다가 쫙 올렸다가 쫙 폈다가 쫙 올렸다가 이게 다 제가 체조 만드는데 기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 앉아서 벽에다가 등 대고 스트레칭 위로 쫙 하고 옆으로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제 방에서 걸으세요. 몇 바퀴. 그리고 밖에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몸에 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24년을 104세까지 보셨어도 마지막에 이제 낙상을 조금 하셔가지고 병원에서 고생 잠깐 하신 거 이외에는 제 기억에 그렇게 아프셔서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처럼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저에게도 굉장히 큰 건강을 허락하게 해주신 거고 또 나와서 자꾸 이렇게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모티베이션을 드리게 하는 그런 계기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말이 조금 옆으로 샜는데요. 그래서 움직임, 이런 일상적인 움직임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자 얘기가 조금 삐끗 나갔어요. 이제 그렇게 집에서도 그렇게 일상적으로 움직이시고 키도 조그마신 분이 일주일에 3번 등산. 근데 등산도 우리나라 사람이 주로 하듯이 굉장히 높으면 관악산을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같이 가보면 애기할 정도의 아주 낮은 동산을 올라갔다가 또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세요. 내려올 때는 무지하게 느리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린 다 거꾸로 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산에 있는 약수물까지 싣고 막 뛰어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릎도 나쁘고 발목도 굉장히 나쁜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다 터득하시는 거야. 그 옛날 분이. 그래서 막 올라갈 때는 막 느려 터지게 올라가요. 답답하게. 근데 내려올 때는 굉장히 천천히 내려오시고 올라갈 때는 막 빨리 올라가세요. 예. 그래서 그런 운동, 이제 그다음에 산책, 놀이, 춤 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체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일부러 시간 내서 가서 운동하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움직임, 무브먼트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은 앉아 계시지만 가능하면 안 앉아 계시는 거가 이제 노화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보면요. 아까 그 메뉴 선택하는데 육개장 많이 선택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여기서 육개장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곧 드실 그 막 고사리 들고 막 많은 야채 들어간 그거는 육개장이고요. 육개장이에요. 이건 뭐냐면 주 6회 계단 오르기를 통해서 종아리 장단지를 운동하자 하는 뜻에서 붙여진 게 육개장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갖고 한번
좀 얘기를 했더니 뭐 그래도 한동안은 육개장 뭐 좀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좋다 그러면 막 다 따라하다가 금세 또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한번 해봤대요. 네 말 듣고 내가 육개장을 먹는 대신에 육개장 운동을 해봤거든. 오, 그랬더니 안 피곤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육개장 운동이 참 좋다. 근데 좋은 건 누가 모르겠어요.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웬 햇소리야 이제 그러신 분들은 올라가는 거는 무릎과 아무 지장이 없어요. 11자로 딱 다리 해가지고 앞발에 힘을 딱 주고 올라가시는데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시거나 계단 에스컬레이터를 타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새 여기 와서 낙 중에 하나가 그레이포레스트 걷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갔다가 곧장 가면 7시인데 7시에 나오시는 분들이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되세요. 근데 다 8학년이세요. 한 6분 정도가 다 8학년이시고 제가 제일 어려요. 근데 제가 제일 느려요. 그분들은 한 40년 걸으셔가지고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 코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1년 전에 그 코스를 발견을 했어요. 마틸다빌 트레일 코스가 있는데요. 그 코스는 굉장히 평평하게 걸어가다가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평평하게 가서 숨 좀 고르게 하다가 완만하게 내려와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한 1.5마일, 내려오는 게 한 1마일 정도 걸리거든요. 한 2.5마일 되는데 이게 이제 육개장 운동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무릎 안 좋으신 분이 나오면 그 길을 같이 걷고요. 다들 이제 무릎이 쌩쌩하신 분이 나오면 조금 더 위에까지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거기 그레이포레스트 들어가서 가운데는 폭포가 있잖아요. 그쪽 말고 오른쪽에 파킹하시면 거기가 다 트레일 코스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룹으로 걷는 그룹이 저희밖에는 그 시간에 없는 것 같은데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걷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말을 듣고 육개장은 나하고 안 맞고 나는 밖에 자연에서 걷는 게 좋아 그러신 분은 7시에 나오면 같이 걸으실 수 있어요. 저희 팀하고. 네.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계단 오르기 이제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단 오르기는 단지 두 다리를 사용하는 운동인데 이 우리 두 다리의 대근육의 70에서 8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근육을 많이 움직여줄 때 팻번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걸으면 뱃살이 왜 빠지냐면 대근육을 많이 써주기 때문에 팻번이 이루어져서 뱃살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 오르기는 그런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심폐지구력만 길러주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올라갈 때 잘못하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딱 주고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균형 감각도 굉장히 많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 오르기의 효과는요. 하체 근력, 엉덩이 바깥쪽의 대둔근이라든가 허벅지의 대퇴사두근을 지속적으로 이완과 수축함으로써 하체 근력이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요.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좋죠. 그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칼로리도 계단 오르기 약 30분 하면은 220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되게 유행하던 게 만보 걷기잖아요. 만보 걷기. 만보 2.5마일도요. 만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만보가 되게 많은 거리예요. 근데 이 만보를 걸어봤자 소모되는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칼로리가 250에서 300칼로리예요. 만보를 걸어봤자. 근데 만보를 제대로 걸으려면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계단 오르기는 30분만 걸어도 220칼로리가 더 넓게 걸으면 그러다가 습관이 돼서 3cm만 내가 더 넓게 걸으면 그래서 내가 퍼펙트하게 5cm까지 넓게 걸으면 나는 알츠하이머가 걸리지 않겠다 생각하시고 걸을 때마다 폭 빨리 걸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보폭을 조금만 더 넓게 걸으시는 습관을 기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바쁘신 분은 이것만 들으셔도 됩니다. 네, 시니어를 위한 보약 운동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더 걸으면 더 좋죠. 30분 걷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더 걸으면 더 좋지만 내가 다리 근력이 약해서 한꺼번에 오래 못 걸어 이러실 때는
3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걸으면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심혈관을 탁 막아서 우리가 심근경색도 오고 서든 데스도 오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만 하면 아까 심장 질환의 위험이 30%나 준다고 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HDL을 높여주고 LDL을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그러면 헬스에 가서 막 무거운 역기 들고 그 다음에 그 기계 막 인상 쓰면서 레그 프레스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전구공 있잖아요. 전구공을 딱 발밑에 두시고 드라마 보면서 발로 꼭꼭 밟으시더라고. 체육과 교수인 나도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거를 일찍 깨달으신 거예요. 쫙쫙 밟으셔. 나중에는 이렇게 하시더니 골프공 있잖아요. 골프공을 딱 주머니 양말 떨어진 거 그 안에 싹 넣어가지고 그걸 또 싹싹 밟으시더라고. 왜냐하면 전구공은 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구공으로 단련된 발바닥을 좀 더 세게 골프공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근력 운동이 됩니다. 가뭄에 옷 젖는다. 가뭄 아주 가는 비에 옷 젖는다고 그것도 시간마다 드라마 볼 때마다 그러시니까 진짜 효과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아령, 탄력 밴드 아시죠? 다 밴드 그죠? 노란색, 초록색, 빨강색 이렇게 세 색깔이 있는데요. 색깔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빨강이 아마 제일 좀 강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센 건 하시지 말고 조금 약한 걸로 계속 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에요. 30대부터 근육은 줄기 시작한대. 30대부터. 예. 그러다가 60대가 되면은 이제 한 30%까지 줄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조금 더 연세가 드시면은 40%까지도 주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서 주는 게 아니라 안 써서. 나 저거 무거워서 못 들어. 그리고 근력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안 하니까 안 써서 근육은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벽 활용 운동. 여기도 지금 사방에 다 벽 있잖아요. 벽 없는 데 없죠. 벽 잡고 팔굽혀펴기. 이런 거는 이제 내 몸무게를 이용한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근력 증진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벽을 잡고 하는 팔굽혀펴기는 상체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요새 이제 플랭크 운동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근데 뭐 허리에 조금 부담이 가면 플랭크 운동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냥 벽 잡고 상체 운동만 하셔도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다음 이거는 제가 그냥 넣었어요. 안 하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뭐 나는 요새 체력이 떨어졌어 이러는데 그 체력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이거는 집어넣습니다. 체력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적게 쓰고 많이 얻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세게 하지 않았는데 운동의 효과가 크다. 그런 사람은 체력이 좋은 거예요. 죽으라고 했는데 땀도 안 나고 아무 도움이 안 돼. 이건 이제 저질 체력이다. 근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콩만 필요해. 이런 게 이제 좀 저질 체력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력은 뭐냐면 너무 과하지 않은 움직임으로 내가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체력은 구성 요소가요. 심폐지구력.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걸어도 숨이 안 차. 우리 아침에 그렇게 이제 그 마틸다 빌 트레일을 하면 한 2.5 마일 되는데 그분들은 그게 성에 안 차가지고 더 올라가요. 그러면 4마일까지 걸으시거든요. 체력이 좋으신 거예요. 진짜로 8학년 4반, 8학년 6반 부부세요. 근데 작년에 버킷리스트로 그 비행기 타고 툭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셨어요. 당신이 너무 평상시 하고 싶었대요. 그 석 달 전에는 인디아에 가서 벵글 호랑이 그거 보고 오셔가지고 또 기어이 우리 집에 가서 그 호랑이 다 구경시켜 주셨어요. 사진 찍은 거.
그래서 체력이 진짜 너무 좋으세요. 그 제가 뭐를 하셔서 그렇게 체력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별거 없대. 그레이포레스 40년 걸은 거밖에 없대요. 그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맨날 이렇게 엎드리고 수술하시고 그래서 허리를 펴야 되는데 그 어느 날 보니까 걷고 나니까 허리가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근데 그분은 숨이 안 차.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따라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저도 체력이 나쁘지 않은데 좀 천천히 가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난 답답해서 좀 더 걸어야 돼 막 이러신다고요. 네, 그래서 심폐지구력, 그다음에 근력, 그죠? 근지구력, 이렇게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 안 짚고 일어나는 거, 팔굽혀펴기 하는 거, 이런 게 다 근지구력이에요. 그다음에 유연성, 아까 말씀드린 신체 조성, 이 5가지로 우리가 체력이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폐지구력은 뛰어나는데 나 근력이 없어, 나 근지구력이 떨어져,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걸 다 골고루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당한 운동 강도는 평균이 아니고 최대 심박수,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예,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그 다음요. 네, 체력의 구성 요인을 이제 보면요, 심폐지구력 제일 중요하죠. 근력, 이렇게 의자에서 안 짚고 일어나는 게 근지구력이고요. 스트레칭. 여기 저희 선배님 제가 초대했는데 같이 여행 가서 제가 깨갱했잖아요. 저보다 한 10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스트레칭을 하실 때 손바닥이 땅에 닿으시는 거야. 아마 시범 지금 하시라고 해도 하실걸요? 네. 굉장히 유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매일 하신대. 틈만 나면. 나중에 틈나면 한번 보여주세요. 손바닥이 땅에 닿으세요. 이게 유연성이죠. 네, 스트레칭을 everyday 하셔서 이제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신체 조성. 이건 이제 체지방량과 제지방 조직의 비율인데요. 혹시 헬스 가시면은요, 인바디 검사 측정기 거의 다 있어요. 맨발 벗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의 몸에 팻의 퍼센티지가 얼마고 머슬의 퍼센티지가 얼마이고 아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몸무게가 정상이야 좋아하실 게 아니고, 그걸 재보면 몸무게는 정상인데 내 몸의 바디 컴포지션, 조성하는 성분은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아. 그런 분은 심장질환에 걸리시겠죠? 고지혈증, 생활습관병 걸리실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꼭 재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저희 학교 교수가, 제가 학교에서 뭐 특강 같은 거 하면요, 딱 손들고 그래요. 좋기 팍 죽이려고. 김 교수, 그렇게 살 빠지는 얘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살을 나 같은 사람은 나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살이 안 쪄. 어떻게 하면 살이 찌는지 얘기 좀 해달래. 그래서 제가 쫙 훑어보고, 교수님 나중에 제 방에 오세요. 제가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래. 왜냐면 사람 많은 데서 무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 방에 오시면 제가 학교에 그 바디 컴포지션 기계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120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필요해? 그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10개월 할부로 제가 샀어요. 제 방에 두고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어요. 내 몸 상태를 알고 싶고 나에게 맞는 운동 처방을 받고 싶은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저는 1급 운동 처방사고 스포츠 카운셀러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체육과가 뭐 운동만 하는 거지 무슨 건강이야 이런 개념이 있어서 별로 안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 그래서 제가 왜 오시라고 그랬냐면, 제가 교수님은 몸무게는 적지만 분명히 뼈대가 가늘고 머슬이 적고 팻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운동 조금만 하셔도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이게 최신 기계니까 교수님의 바디 컴포지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그랬더니 엑스레이 찍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아닌데 이게 맨발로 올라가시면 짜르륵 나온답니다. 딱 했어요. 그랬더니 체지방률이 15에서 20%가 정상이거든요. 그분이 무려 30%인 거예요. 그러면 정상에서 과체중에서 비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체중은 적게 나가시는데 너무 죄송하게도 교수님의 몸 상태는
체지방이 이렇게 높아서 비만이세요. 그랬더니 저를 막 되게 그냥 이상하게 그 엉터리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쫙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근육 운동을 하셔야지 돼요. 네,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그리고 딱 보니까 배는 좀 나온 거야. 자기는 이제 몸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자꾸 먹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또 적게 나가도 좀 빈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인다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간식도 많이 하시고 막 체중을 늘리는데 막 온갖 힘을 다 쓰신 거야. 그래서 제가 단백질을 드시고요. 탄수화물 좀 줄이세요. 그리고 배 나오신 거 보니까 담배 피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담배 피시면 심혈관 질환이 오신다고 그랬더니 가시면서도 에휴 그래 엉터리한테 시간 낭비했다 이런 표정으로 가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100일도 안 돼갖고 전화가 왔어 저한테. 김 교수 내가 죽다 살았어. 예? 왜요? 그랬더니 정정돼서 내가 또 운동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과하게 했나? 또 뭐 따지려고 전화했나? 좀 깐깐하기도 소문난 분이시니까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아산병원 장례식장을 갔어요. 근데 문상을 하는데 내가 조금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이게 공기가 나빠서 그런가 하고 문상을 짧게 하고 그리고 걸어 나오는데 어지럽더래. 왜 이러지? 내가 맥주 한 잔 마셔서 그런가 하다가 눈을 뜨니까 응급실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운이 좋아요. 병원 안에서 쓰러졌으니까 바로 응급실에 간 거야. 갔더니 심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안심을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무지하게 많았던 거야. 이게 막 떠돌아 다니다가 혈관을 탁 막으니까 심혈관 질환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온 거죠.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스턴트 집어넣어서 혈관을 뚫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김 교수 말 듣고 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3개월 안에 그게 그 많은 그 콜레스테롤이 없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고 나는 참 건강하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몸무게가 나이 먹으니까 나 저절로 살 빠지네. 이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붙잡아 주셔야 돼. 근육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근육을 붙잡으셔야 돼. 도망가지 마, 내 근육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이거는 뭐 아시니까 넘어갈게. 네, 이게 저희 집 가운이에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건 저희가 만든 가운이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가 나는 어머니랑 따로 살 때는 우리 어머니가 머리맡에 이걸 써붙여놓은 걸 미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서 이걸 갖고 오셔서 방에 딱 붙여놓으신 거야.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좀 웃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정답인 거예요. 왜냐면 나이 좀 드시면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모티베이션을 주려고 내 눈 보이는 데 저걸 딱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 딸이 여기 와서 이제 뒤늦게 공부를 하니까 자꾸 살이 찌니까 제 손녀가 또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서울에서 버지니아까지 이제 날라온 저희 집 가운입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래서 다 알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죠.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해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심장 질환을 줄여야 되죠. 얼마 전에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머슬 굉장히 많으시고요. 피트니스 대회에서 막 메달 따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좀 여러 번 뵀어요. 방송국에서 뵀는데 그분이 너무 운동을 편중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운동을.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김밥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김밥 드시지 마세요. 김밥이 간편하고 좋기는 한데요. 김밥이 굉장히 체지방을 많이 만들어요. 왜냐면 김밥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있는 음식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패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키가 막 크는 애들은 그렇게 먹어도 돼. 근데 우리는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김밥을 먹고 싶으면 그냥 보리밥에 야채 정도를 넣는 건 괜찮은데 거기 또 고기를 또 집어넣는단 말이지. 그래서 그 고기하고 야채하고 이런 걸 막 섞어서 먹으면 팻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요. 우리 몸이.
포화지방산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김밥이 먹고 싶으면 야채김밥,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만 이렇게 먹으시면은 패스를 그렇게 포화지방산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나는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김밥을 아주 좋아하는데 하루에 거의 3끼를 김밥으로 해결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워닝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갔다 오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김밥만 드시는 그 편중된 식습관, 운동도 그냥 너무 이렇게 머슬 운동 제가 지금 하라고 말씀드리려 놓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한 가지만 너무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유산소 운동, 걷기를 하고 근육 운동을 같이 해줘야지 되는데 그 2가지가 다 되어 있는 것이 계단 오르기가 최고로 좋고, 나는 무릎이 안 좋아 하신 분은 평지 걷기라도 하시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아령 들기, 아까 말씀드렸죠? 네, 벽 잡고 팔굽혀 등이 같은 근력 운동 하시면 좋고요. 스트레칭. 아침에 그레이포스에서 만나는데요. 그 시간에 미국 팀도 한 팀이 있어요. 여성분인데 그분들은 꼭 체조를 해. 그래서 제가 체조 좀 할까요? 그럼 다 가고 없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벌써 체조 좀 하고 갈까요? 하면 저만큼 가고 없어요. 그럼 막 빨리 오라고 손짓이야. 근데 그건 준비 운동이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각자 잘 가요 그러고 차 타기 바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차 뒤 트렁크 열고 다리 올리고 쫙쫙 늘리고 스트레칭 팍 하고 가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 정리 운동.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준비 운동은 몸을 따뜻하게 웜업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상을 방지해주고요. 정리 운동은 운동할 동안 올라간 혈압 이런 걸 다 정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짧게라도 준비 운동, 정리 운동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걸을 때 지금 걷는 거에서 조금씩 1cm부터 늘려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는 피할 수 있지만 노쇠는 예방할 수 있어요. 갑자기 팍 나빠지는 노쇠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노화의 가속 페달을 멈출 수 있고요. 힘들더라도 지팡이를 짚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가 권하는 노화 방지 운동 4가지예요. 거긴 이렇게 4가지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림을 찾아서 좀 넣었어요. 걷는 거, 유산소 운동.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아파트에 미국 할머니가 92살이시래요. 매일 보면 의자, 휠체어 의자 같은 거 들고 걸으세요. 등을 똑바로 피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제가 못 본 척 해야 되는데 이 천성인 선생이라 그걸 그냥 못 본 척을 못 해가지고 처음에는 몇 번 그냥 잘한다고 엄지만 축이다가 제가 말을 걸었어요. 이 자세가 걷는 거에는 도움이 되는데 흉곽을 이렇게 구부러뜨리니까 호흡에 좀 안 좋을 것 같다. 내가 너를 잡아줄 테니까 복도 요 끝까지, 그러니까는 저 기니까 요까지만 걸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인상을 콱 쓰더라고. 영어도 잘 못하면서 왜냐하면 그러다가 그 할머니 넘어지면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인상 콱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니까 자신이 있어서 진짜 잡았는데 근력은 있으시더라고요. 맨날 이거 붙들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붙들고 2다리를 높이 들고 걷는 거를 짧게 조금 이렇게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옆으로 걷는 거 이렇게 조금 가르쳐드리고 또 왼쪽으로 옆으로 걷는 거. 그래서 요즘은 그분이 안 잡고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하시니까 그분도 그렇게 좋아지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정말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분이 제가 지나가면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산책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폭을 1cm에서 3cm 정도 넓혀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력 운동,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근력의 20-40%가 없어지는 이유는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아서, 그죠? 예, 우리도 뭐 기계 같은 거 안 쓰면 녹슬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치 프레스 같은 거 아령 운동 하시면 좋고요. 헬스를 가서 운동을 하실 때 이런 머슬 기계를 사용하실 때는 에브리데이 하는 거는 근육에 피로를 줘요.
그래서 한 2, 3일에 한 번만 하시고 집에서 매일 아령 들기, 그 다음에 뭐 공 밟기, 악력계 쥐기 이런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탄력 밴드 갖고 이렇게 늘리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훈련이죠. 예, 밸런스 훈련 이렇게 이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한 다리로 발 딱 짚고 이렇게 들기 해보세요. 이게 내가 얼만큼 하느냐가 나의 체력을 가고 이거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신다 실망하시지 마시고 의자 잡고 하시다 보면 또 그 할머니처럼 근력이 생겨서 또 훨씬 더 늘고 균형을 잡으실 수가 있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요, 낙상하시면은 돌아가시다는 소문이 금방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워 있으면 근력이 갑자기 확 쇠퇴가 되면서 몸의 장기가 급속도로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낙상하시면은 치료 안 하면 70%가 돌아가시고요. 치료를 하셔도 1, 2년 만에 사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낙상 방지를 위해서 이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스트레칭, I can do it,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냥 그림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 일본의 가노야 체육대학의 후쿠나와라는 교수님이 92살이세요. 지금. 근데 아직도 생존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한 15년 전에 이 체조를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감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학장님이었어요. 근데 의자가 없어, 방에. 자기 테이블에도 의자가 없고 손님용 소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머뭇거렸더니, 김상 나는 40년 동안 내 방에 의자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볼 때도 이렇게 스쿼트 자세로 신문을 보시고요.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서서 하시는 거예요. 키를 높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자기 허벅지를 좀 찔러보래요. 근데 제가 아무리 남의 남자 허벅지를 어떻게 찌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하니까 제 손을 잡아다가 쿡 찌르는데 제가 쇠 기둥을 만지는 줄 알았어요. 나 지금도 그게 기억이 생생해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만드시고 제가 감수를 해가지고 한국에 이걸 제가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금 체조라고 하거든요. 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저축하는 걸 저금이잖아요. 이거는 근육을 저축하기 때문에 저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근육을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보급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한번 따라 해보셔도 돼요. 이거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앉으셔가지고요. 발 뒤꿈치를, 네, 기둥 세우기. 지금 앉으셔가지고 이 손을 엉덩이 뒤에다 한번 대보세요. 등을 똑바로 펴시고요. 네. 그리고 엉덩이를 의자에다가 한번 꾹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일으키고.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거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 운동인지 여러분은 해보시면 압니다. 한 번에 16번. 16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네, 까치발 들기. 그 앉으신 상태에서 발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려주세요. 또 발 들어보세요. 이렇게 쉬운 게 없죠. 네, 발 들어보시고 내려보세요. 이걸 까치발 들기라고 얘기해요. 16번 이것도 하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반올림 다리 들기. 제가 치마를 입어서 못 들겠네. 다리를 들어보세요. 네. 네. 쭉 들어보세요. 네. 네. 최대한 들렸다가 내리세요. 천천히. 또 최대한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다시. 되게 쉽죠? 예, 내리세요. 그 다음에 가지 뻗기. 다리를 앞으로 뻗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발꿈치를 내 몸 쪽으로 가까이. 오케이. 그 다음에 멀리. 발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발을 올렸다가 최대한 내 몸 쪽으로 올렸다가 최대한 멀리 내려주세요. 예. 좋아요. 그 다음. 이게 가지 뻗기입니다. 반달 기울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팔을 오른 팔을 그냥 아무 팔이나 이 옆구리 쪽에다 대세요. 네,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호흡하시면서 그리고 반대팔을 옆구리 쪽으로 옆으로 쭉 올려주세요. 네. 쭉 뻗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다음 네, 요거는 이제 번거로우시니까 요건 안 할게요. 그냥 의자에서
읽다가 쭉 폈다가 다시 구부렸다가 앉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쉬워요. 저걸 뭐 체조라고 이러시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그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복지관에서 두 군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 동안 이걸 시켰어요. 어르신들한테. 그러면서 이 수첩을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적은 통장. 하루에 할 때마다 거기다가 나 오늘 몇 분 했다, 몇 번 했다. 이게 16번씩 이 동작을 다 하면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나 4번 했다. 그럼 이제 그 통장 한 페이지가 다 차면 제가 탄력 밴드를 하나 기프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베트남에 출전했다가 다리를 다치신 분이 목발 짚고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거 12주 하시고 목발 버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근력운동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는 막 머슬 막 대단한 운동 막 힘 무거운 거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한 동작 갖고도 내 몸은 에브리데이 조금씩 좋아져서 여러분도 다 슈퍼 에이저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